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요사이 봄 기온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서 그럼에도 코로나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적 차원에서 거리두기 등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자영업 위기에 직면해서 국고를 탕진해서라도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정권적 차원에서의 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인권 문제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한 정부적 차원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방송을 여러분한테 해보겠습니다. 방송 주제는 위안부 대일 승소 판결이 곤혹스럽다는 인권 대통령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분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일제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한국 법원이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됐던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에 일본의 어떠한 추가적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위안부 피해자 측은 지난 25일 피해자들이 알아서 강제 집행을 하라고 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인권을 표방하는 정부와 대통령이 과연 맞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태도가 돌변한 것 같은데 피해자 할머니들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자산을 강제 집행하는 상황까지 가는 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이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도 시원찮을 판에 해야 할 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알아서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외교적 차원에서 이를 도모할지라도 힘든 일을 위안부 할머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무심한 정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이 권익 옹호나 개선보다는 자신이 치적을 위한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한 입장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국내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내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1억 원 배상을 결정한 판결에 대해서 곤욕스럽다. 강제집행이 방식으로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재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난참을 피력했습니다. 언제 일본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배려했는지는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간 한일 현안에 누구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국민이 권익보다 정권이 아니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비판하지 할 수 없는 그런 기자회견의 요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은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인정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웃기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그 당시에 인정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당시 우리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추상같이 전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농단과 위안부 판결과 관련한 재판 거래 등은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청산돼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역시도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법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발표를 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이후 이 문제로 적파 청산 대상으로 내몰린 전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사법농단으로 몰려서 법적 제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2017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발표를 들은 후에도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힌 것을 정권이 안위를 위해서 사실상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 공감할 수 없는 대통령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수호에 대한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내용을 기억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번 번복이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서 과연 납득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2018년 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부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외교적 차원에서의 말과도 다른 입장을 느닷없이 발표하는 그런 기자회견의 요지를 연상해 본다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권 변호사로서 직접 하급심 강제징용 사건을 수임해서 다루었었고, 위안부 인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정의연대 단체 수장에 그 공을 인정해서 국회에 입성하게 한 것도 은연중 대통령의 뜻이었다라면 현재의 대통령의 입장 변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 상식 수준에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위안부 판결, 승소 판결을 이뤄낸 위안부 피해자 측은 외교적 해결이 요원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 변호사는 이미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자산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처럼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을 해서 배상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겠다는 이야기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조약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관을 비롯한 국내 일본 정부 자산은 압류 매각이 불가능해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 가능성이 전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신 이용수 할머니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으로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 의지를 본인 스스로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 변호사는 외교부 뿐만 아니라 국회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보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외신과 국내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본다면 현 정부는 내년 대선 이전에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여는데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권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개최될 예정인 도쿄올림픽에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와 같은 대북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토착 외교 논란을 무릅쓰고 국민이 생사화복을 무시하는 대일 외교 복원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그리고 역사적인 인권 이슈는 헌신짝처럼 무시되고 정권이 아니마니 이 정권의 최대 목표로 둔갑해버리는 지경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신은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조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타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철학 자체도 우리 정부와 대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강화를 대북 비핵화의 성공적인 딜이 관건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선제적 제재 해제를 능사라 알고 그것을 보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엇박자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서 보여준 대북 굴종도 북한 주민이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는 이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권 자체를 아예 무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포갑체제 옹호와 남북 교류 협력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조바심이 한미 간 신뢰와 공조를 여차하면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측을 불허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69조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의 치세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언행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챙겨서 쉬운 길을 모색해 하는 하산이 길에서 호기로워 보이는 대북 이슈에 골몰하여 있는 듯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중진하는 것, 예측을 불허하는 국내의 정치, 경제 상황 이런 것을 아예 무시하거나 안중에 들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치인,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한다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문제에 아예 관심 바뀝니다. 인권 대통령이라는 명분에 걸맞지 않은 치세를 유감없이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 그 역사가 궁금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종 황제의 무능함에 의해서 일제 36년 동안 피박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피해 현장에서 위안부라는 누명을 쓰고 인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을 보듬어야 될 당연한 그런 이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에 골몰하면서 인간적인
이런 이슈에는 등한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그런 입장을 보면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숫자적으로 한 사람일지라도 12사람일지라도 그것은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불과 2, 3년 전에 입장하고 확연히 다른 입장에서 이를 내동댕이 치고 내몰라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